거문아 TV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이교수입니다. 오늘은 빛이 있으면 혼돈이 없고 갈등이 없다, 그런 주제로 여러분들 같이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들 밤중에 많이 다닙니까? 밤중에 걸어 다니는 거 좋아하십니까? 요즘은 운동하려면 낮에 시간 없어서 밤에 캄캄한 때도 운동하러 나가시고, 또 직장에 나가기 전에 새벽에 일찍 운동하러 나가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캄캄할 때 나가면 좀 겁나죠, 요즘은. 그래서 이제 빛이라는 것은 참 중요하다. 밝을 때 다니는 거하고 어두울 때 다니는 거하고 참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대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님 그런 수업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지요. 그때만 해도 옛날이니까 그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그런 이야기 하면은 정말 꼰대라 그러겠죠. 저녁 7시 이후에 나다니는 여자나 남자나 다 끼가 있고 그렇다 뭐 이러면서 이제 저녁 7시 이후에는 나가지 마라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그 교수님은 이제 수업 시간에 머리를 뭐 물들이고 뭐 빨간색 이상한 색 머리 물들이는 학생은 수업 들어오지 마라 하고 그랬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참 우습죠. 근데 그때는 또 우리는 그 교수님 말을 진실로 믿고 또 따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그 시대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관점이나 이제 뭐 가치관이나 이런 것이 다 틀리죠. 그리고 요즘은 많이 틀리죠. 우리 학생들 중에도 그런 학생이 있거든요. 이제 수업 안 하고 처음 F만 받아가지고 이제 그 6급 돼가지고 학년도 못 올라가고 그 다음 학기에 와서는 이제 그런 학생들 중에는 간혹 지나치게 머리를 허옇게 물들인다든지 빨간색으로 물들인다든지 그런 학생 가끔 있어요. 뭐 물들인다고 나쁜 건 아니지만 자기 자유지만 이제 되게 가끔 그런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래요. 6급 당하고 이제 그 다음에 와서 뭐라 그러냐 하면 저보고 그래요. 내가 그때는 나 철이 없었지. 자기 스스로 내가 그때 철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해서 또 학점도 잘 받고 이렇게 해서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는 학생들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한참 그러고 다닐 때는 간섭한다고 간섭하면 더 심해지거든요. 그냥 그럴 때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때가 되면 또 아니다 싶으면 다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자기만의 어떤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보이지 않고 어두울 때는, 혼돈스러울 때는 갈등과 불안과 이런 초조감이라든지 갈등, 불안 이런 것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이 이제 어느 세대에서 가장 강하냐 하면 20대가 가장 강할 수가 있습니다. 20대는 자기 지금 앞으로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떻게 돼야 될지 아직 자정체감도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뭐 직장도 학교도 졸업해야 되고 직장도 정해야 되고 뭐 등등 과제가 엄청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제가 많이 남아 있을수록 엄청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뭐 얼굴은 젊었을지 몰라도 그 마음은 굉장히
복잡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청소년들의 그 복잡한 심리를 우리가 자꾸 어른의 입장에서 쟤는 반듯하게 공부나 하고 좀 이렇게 잘 해줬으면 좋겠는데 왜 저럴까 안타깝지만 그게 다는 아니거든요. 걔들은 지금 혼돈 속에 사로잡혀 있고 또 사회가 안정이 안 되면 더 그렇거든요. 그래서 정말 청소년들 관리는 잘해야 되는데 그 관리는 부모들이 뭐 이래라 저래라 잘하라 한다고 잘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지켜보면서 도와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 20대만 불안하냐? 그게 아니고 초등학교 들어가면 일단 불안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초등학생의 불안이라는 것은 자기 내면에서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애들도요, 그 건강염려증도 있어요. 애들도 어릴 때, 이 이야기는 제 이야기인데, 어릴 때 우리 집 옆에 병원이 있었거든요. 우리 집 바로 옆에 병원이 있었어요. 내과 의원이 있었는데요. 저도 어릴 때 그 때문에 해도 아픈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주변에 누가 어디 아프다 소리 어릴 때 하도 많이 들으니까 어린 마음에 제가 그때 초등학교 제 생각에는 한 3, 4학년 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누가 뭐 옆구리 여기에 뭐 혹이 생겼다 뭐 그래서 병원 가서 어쩌고저쩌고 그런 이야기 들었잖아요. 듣는 즉시 이제 그게 저한테 이제 영향이 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이야기 듣는 이후부터 계속 저도 여기에 배가 뭐가 들어있는 것 같고 결리는 것 같고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린 것이 혼자서 이제 그 우리 집 옆에 있는 병원을 찾아가갖고 의사 보고 뭐라 그랬냐 하면은 의사 선생님 제가 오늘 몸에 이상이 있어서 왔는데 우리 엄마한테는 절대 제가 병원 왔다는 이야기 하시지 말고 진찰 좀 해달라고 아무래도 내 뱃속에 무슨 혹이 있는 것 같다고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 어디 한번 누워봐라. 내가 한번 만져볼게. 이러면서 이제 거기 혹이 있어. 이러면서 누워봐라. 심각하게 누워봐라. 이래서 이래 만지더니만 에이 이놈 새끼 아무 짓도 안 하다 가라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가끔 한 번씩 자꾸 그 생각이 나요. 그런 거 보면 어릴 때도 이제 자꾸 주변 환경이 뭐 누가 죽고 누가 뭐 어디 아프고 어디 자꾸 이러면 애들도 그런 건강염려증이 걸리고 마음이 불안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초등학생이라고 뭐 그런 부모만 자식을 잘해주면 뭐 애들이 뭐 아무 이렇고 이런 거 아니고요. 또 학교 가면 학교에서 듣고 보고 느끼고 하는 영향이 크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0세 정도 돼 대학교 가도 또 그때서부터는 또 차원이 다른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혼돈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혼돈이 없으면 무슨 갈등이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뭐 결혼을 잘하거나 직장을 잘 구해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 거기서 뭐 큰 뭐 혼돈이라는 것은 없겠지만 이제 또 그 암흑기가 또 언제 찾아오느냐 하면 이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제 뭐 갱년기라는 그 시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제 50대 60대 나이 들면 들수록 이제 그 삶을 되게 많이 오래 살아서 안 그럴 것 같고 안정될 것 같은데 이제 뭐냐 그때 불안은 뭐냐 자기가 죽고 난 세계에 알지 못하는 세계에 대한 죽음의 두려움 불안 거기에 대한 어떤 혼돈한 어떤 그런 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외로움이라는 것이 딴 외로움이 아니고요. 알고 따지고 들어가서 보면
혼자 왔다가 결국은 혼자 간다는 그런 생각을 거의 뭐 50대 이후부터 조금씩 해서 계속 하게 되겠죠. 그러다 이제 뭐 60, 70대면 자꾸 이제 80대 정도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뭐 죽을 날이 가까웠다 이런 소리는 그냥 밥 먹듯이 하는 거죠. 그때쯤 되면. 그게 이제 뭐냐 하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외로움도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만약 그 이제 앞으로의 자기가 갈 세계는 더 어두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또 많이 든 사람은 든 사람대로 이제 앞으로 자기가 갈 곳에 대한 어두움, 또 젊은 아이들은 또 젊어서 앞으로 자기가 살아갈 세상에 대한 가보지 못한 세상에 대한 어두움. 그러니까 빛이 아니고 어두움이기 때문에 그 세계에 대한 갈등과 혼돈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돈 속에서 갈등과 불안이 생기는 거니까, 거기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거니까. 그래서 보통 보면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것을 보아온 아이들은 그것이 하나의 빛이 돼서 그 애들이 또 좋은 사람과 결혼도 하게 되고, 결혼해서도 편안하게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잘 살 수 있는데, 이제 부모의 결혼이 자기가 봤을 때는 혼돈스러우면 결혼을 안 하거나 갈등을 일으키고 결혼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게 보일 때, 그 다음에 이제 그 노년기도 들어가서 노년기에 자기 부모가 노년기에 그 삶이 행복하게 보이고, 노년기가 뭔가 젊었을 때보다 더 좋아 보이면 이렇게 늙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별로 없어지고요. 그것을 뭐라노, 자연스러운 하나의 그 섭리의 과정이라고 그냥 받아들이고 별 두려움 없이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갈 텐데요. 부모의 그 노후가 그렇게 행복하지 못하게 보이면 자녀도 역시 마찬가지로 노년기에 대한 그런 갈등과 두려움과 불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주제로 빛이 있으면 혼돈이 없다, 이 주제를 택한 것은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이 빛과 같이 밝은 어떤 삶을 산다면 이제 빛 속에서는 자신감과 명료함과 뭔가 아름다움과 뚜렷한 모든 감각이 이제 다 정상적으로 이렇게 활동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니까, 이제 뭐 생명의 경이로움과 뭐 죽음이라는 것도 크게 두려워하지 않고 아름답게 살다가 아름답게 이제 갈 준비를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어릴 때 그 교회 다닐 때 우리 교회 그 교회를, 그 집에서 그 교회를 세웠는데요. 그 할머니, 이제 어릴 때 제가 봤을 땐 그 할머니였죠. 근데 항상 단정한 모습에, 항상 깔끔하고 단정한 모습에 교회 가면 또 이렇게 한복 입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이렇게 보면 제가 그분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냐 하면, 저분은 돌아가실 때도 항상 저렇게 깔끔한 모습으로 열심히 기도하시다가 너무너무 아름답게 돌아가실 것 같은 그런 상상을 늘 했거든요. 제가 그분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있다가 오늘 이 유튜브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분 생각이 나요. 예, 그래서 정말 나이 들어도 나이 들은 같지 않고 뭔가 항상 청정하게 보이면서 기도하시는 모습 그대로 기도하면서 아름답게 이렇게 살다가 이제 바람과 함께 이렇게
지는 이 세상에서 할 일을 다 하고 이렇게 자손들 다 키우고 사라지는 모습, 그분을 보면 참 나이가 들어도 너무 아름답다, 이런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나도 늙어도 들여 늙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제3자가 우리를 봤을 때 뭔가 이제 그 혼돈스럽게 보이면 그 자식들도 역시 혼돈의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우리 사회도 혼돈스러우면 역시 그 그릇 속에 담겨져 사는 국민들도 이제 갈등을 일으키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요. 우리 이제 모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좀 아름답게, 항상 저는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항상 뭐 이왕이면 다홍치마 항상 아름답게 뭔가를 비춰주고 보여주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 삶이라는 것이 갈등과 불안과 뭐 공포감 이런 것이 없어지고 마음의 평안과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의 연속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제 추석도 지나고 가족들 만나시면서 즐거운 대화도 많이 하셨을 텐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의 삶만 그렇게 내 자신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혼돈스럽게 보이지 않도록 이제 사는 것이 참 좋겠다 싶은 그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주제로 여러분들과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는 큰 힘이 됩니다.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 구독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